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이번 주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실시간 참삭지도에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난리가 났죠.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2주 전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 주도 상당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시장이 좋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난리가 났다라는 표현이 수익률이 좀 극대화되시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또 긍정적인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그런 분위기 같이 동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도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도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네,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난리가 났다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종목군들에서 특히 계속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작년 10월, 11월 이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0% 중반, 후반 이러한 상승 탄력이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이러한 장세에서 다른 종목군들은 얼마나 큰 수익이 났겠습니까? 거기에 캔들 보고 배우신 걸로 그러한 종목군들도 발굴하셔서 거기에 큰 폭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평선을 놓고 접근을 했는데 이평선에서 나오고 거기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이번 주에 백습했던 거. 갭 부분을 통해서 여러 종목군들 거기에 대상이라든가 컴투스라든가 시가총액이 몇 조 원에 달하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너무너무 가볍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좌는 온통 빨가겠죠. 제가 그런 종목군들을 한 주라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몇 조씩 사서 주가를 들어올리겠습니까? 전부 여러분들이 교육하시면 잡아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장 속에서 그러한 종목을 잘 편입하셔서 수익 꼭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거래량 배울 텐데요. 거래량 배우기에 앞서서 마지막 복습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추세 부분, 이평선에 관련된 내용 마지막 복습 간단하게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실 텐데요. 반전일이죠. 반전일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반전일이 왜 중요하냐면 거래량 부분 있죠. 거래량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면 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어떤 거죠? 반전일. 사전적인 의미. 말 그대로 반전된다는 거. 반전이 된다. 추세가 반전이 된다. 이 내용인데 특정일에 고가 혹은 새로운 저가가 생성된 이후에 추세가 바뀌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 바뀌는 흐름 혹은 주가가 내려오다가 돌려져서 바뀌는 흐름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해야 신뢰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다고요? 거래량 부분을 배운다고요. 그래서 금요일이고 약속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약속 취소하십시오. 이거 배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우셔서 여러분 계좌 빨갛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전일 기준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요약 내용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실전 차트 예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전일 발생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루에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사실상 하루에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이틀에 걸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이상 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나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막 터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 흐름.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대량 거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고점 또는 저점에서 어느 곳에서나 생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실 부분 이거예요. 이거. 하락 반전은 급격합니다. 왜? 이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강해지겠죠.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돌려질 때는 여기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져서 돌려질 때는요. 엄청난 재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군가는 매집을 해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위에서 떨어지는데 매집했겠어요? 횡보 내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매집이 돼서 돌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흐름이라면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눌러놓고 매집 더 하고 당겨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또 위로 올라갈 때는요. 과열 지정이 됩니다. 너무 급하게 오르면. 근데 밀려 떨어질 때는 너무 밑으로 떨어져도 그것도 또 이상 급락으로 연출이 돼서 시장에서 조치를 받겠지만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은
속도 부분은 반등보다는 반전 부분이 가파를 수 있다. 이거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종목 한번 놓고 보면서 빠르게 진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광업이에요. 시가총액 1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뭐 별로 올리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가다가 돌려 올렸는데 여기서 음봉이 크게 발생되면서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많이 표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위로 가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락 반전으로 반전 추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부분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올라선 이후에 고점 라인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면 상승할 때 점진적인 거래량 부분 상관없어요. 근데 대량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이렇게 반전이 된다. 이 부분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대량으로 수반되고 바닥이죠. 바닥 인식이 돼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전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어떻게 된다? 돌려진다. 다만 펀더멘탈 개선폭이 제한적이고 수급이 만약에 거래량이 터졌다 할지라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제한적으로 유입되거나 혹은 개인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현대미포처럼 반등은 나온다 할지라도 옆으로 횡보 내지는 오히려 또 빠져내려가는 흐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만 해석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종목 놓고 보시게 되면요. 대우인터내셔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대량 거래 터지고 올려지고 뭐 추세 부분 조금 더 살아나는 부분. 대림산업. 여기서부터는 중요하죠. 대림산업과 지금 건설주들의 흐름. 지금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 2011년도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흐름 나온 이후에 대량 거래 터져서 돌려진 이후의 흐름에 일정 구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가파르게 올라섰기 때문에 이평선이 굉장히 이격도가 발생돼 있을 겁니다.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크게 대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횡보하면서 이격도 자체를 어떻게 해요? 밀집시켜 놨겠죠. 그렇게 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요 박스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건설주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려요. 이러한 흐름이 현재 구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정부 정책적으로도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부양책 연동이 되면서 또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러한 부분 건설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닥 반전 지금 뭐 바닥 반전으로 돌려주지는 않죠. 대림 산업 같은 경우가 그렇지만은 추세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반전일 다음에 우리가 또 마지막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가 있습니까? 되돌림이 있잖아요. 되돌림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릴게요. 거래량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되돌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돌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되돌림 주가 흐름은 일방적인 방향으로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하락이다 할지라도 반등. 예? 그리고 또 상승이다 할지라도 조정. 그렇게 주고 나서 계속 움직이는 거지 한 방향으로 무조건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파동 원리나 이런 부분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뭐 그래도 배우 가야 되겠죠. 추세의 부분 중에 하나니까 배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간단하게만 다운받으셔서 이해를 좀 하시고요. 뭐 25%의 반등, 또 33%의 반등, 50% 반등, 66%, 뭐 4분의 3은 75%의 반등. 머리 좋죠. 순간적으로 계산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비율로 대부분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 종목이 만약에 빠져내려간다? 잠깐 여행 갔다 와서 손절을 못했다? 혹은 차익 실현을 못했다? 그럼 이 정도 구간에서 돌려지는지 여부를 놓고 보자는 거죠. 예를 든다면 2분의 1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지고 밀려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2 지점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올라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설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점을 잡아서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수익이든 차익 실현이든 아시겠죠? 자,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교육교재니까 갖고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올라서죠. 올라선 이후에 무조건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만약에 캔들 혹은 2평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차익 실현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50% 되돌리는 구간에서의 반등 탄력 확인해 보시고 재접근이 가능하다. 혹은 여기서 반등이 안 나왔다면 뭐 75%. 예?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한번 편입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잘 가지고 하시는 것도 큰 수익의 비결이에요. 다만 교육을 통해서 매매가 좀 더 빨라지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유롭게 차익 실현 극대화하실 수 있죠. 아시겠죠? 그 다음 종목 뭡니까? KTNG 같은 경우에도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하기 참 좋습니다. 어떻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서고 50% 빼주고 올라서고 50% 빼주고 충분히 차익 실현할 수 있게끔 박스 잡아주고
차익 실현한 이후에 추가 재편입되고 또 수익 나고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아시겠죠? 다만 이런 맹점이 있긴 해요. 여기를 고점으로 잡아서 여기에서부터 75%를 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또 기점으로 놓고 보면서 여기에서 50%를 볼 것이냐,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공부하시거나 혹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우리 불TV 오시면은요, 전문가분들이 이거 다 무료로 교육해드리고 있어요. 장중, 장 마감 이후에.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 거 만드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상입니다. 야, 뭐 난리가 났다며 종목 얘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대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3월 10일 것까지의 자료입니다만 그 이후의 흐름, 이거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되돌림도 한번 보고요. 되돌림. 자, 올라가고 되돌리고 올라가고 되돌리고. 녹화방송 예전 자료 보시면은요, 주봉 놓고 보여드리면서 매집에 대한 부분도 보여드렸고 캔들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상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수익이 발생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갭 상승이 또 한번 또 나와 있는 겁니다. 주요 라인이에요? 아니에요? 주요 라인이죠. 저항 라인을 지금 갭으로 뚫어줬는데 요 부분의 고점 양봉으로 뻥 뚫어주네. 갭 나오고 거래량 지금 미처 못 보여드립니다만 거래량 이빨 수반됐습니다. 많이 수반됐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상승 탄력 나오고 또 눌림 주겠죠? 이러한 구간을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교육을 해드려도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나머지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스스로 극대화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시가총액 몇 주씩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저한테 1시간씩 여러분들 교육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2008년도에는 130개 뿐이 없었어요. 지금은 180개 이상이 됩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 종목들 방송에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들이 제가 뭐 기도해서 올라가세요 한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만 잘하시면요, 삼성전자 수익률 36%의 장세,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은 그 이상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료 교재 다운받으시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 첨삭지도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추세 분석, 또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무엇이 있을까요? 거래량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술적 분석 뭐가 있다고 그랬죠? 캔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평선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저희 연구원이 아마 그 거래량에 대한 자료들 쭉 만들면서 한두 개 정도는 또 중요한 부분을 빼먹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복습하면서 그 중요한 부분 또 넣어드릴 텐데 별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캔들을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라고 그랬죠. 시장의 영혼. 이평선은 뭐라 그랬습니까?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에너지. 그러면 거래량은 뭡니까? 매집이 단행된 것을 포착할 수 있는 세력의 숨결입니다. 숨결. 예? 그렇게 조금 좀 섹시하게 제목을 적어놨는데 까먹었나 봐요. 아까 자료 확인을 하니까 좀 없는 것 같은데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하여간에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쁜 이름을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며칠씩 배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조금씩 배웠죠. 뭐 반전일에서도 배웠고, 갭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지는 것도 배웠고, 지금 기준은 이론적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실전 차트도 보여드리는데, 거래량이라는 게 이렇게 정형화돼서 나와서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대 기술적 분석의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 걸로 소화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거래량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의 개념은 무엇이냐? 네? 거래량을 왜 보는 것이냐? 거래량 보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주가에 선행된다. 거래량이 미리 앞서간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펑펑 올라가려면은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막 터져 나와서, 네? 주가가 오르기 전에 막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그럼 매집될 거 아닙니까? 매집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간다. 그래서 선행
혹은 터지면서 같이 갈 수 있다. 동행의 경향이 있다. 후행이 아닙니다. 거래량은 후행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평선보다 빠르네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죠. 미래 주가를 예측을 못하겠다 이걸로? 그럼 분석할 이유가 없죠. 거래량이 어떻게 수반이 되면은 훗날의 주가, 당장 내일의 주가가 어떻게 나올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요. 거래량 부분의 추세의 방향과 항상 일치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할 때의 추세, 하락할 때의 추세, 이 부분은 항상 주가의 추세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을 분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놓고 보시게 되면요. 오늘은 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예제 보여드리기 전에 표를 계속 놓고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가와 거래량의 관계인데 거래량이 무조건 많으면 좋으냐 혹은 주가가 올라갈 때 뭐 거래량이 무조건 적으면 좋으냐 다 달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려고 하시면 이게 애워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래. 그냥 단순하게만 이거 뭐 다 필요 없이 이해하기 전에요. 그냥만 놓고 볼게요.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래. 뭐 주가가 행보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 감소.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을 자료를 무료니까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놓고 보시면서 이게 완전히 내 스스로가 뭐 기억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술술술 나오는 것처럼 그러는 것처럼 완전히 여러분들께 것이 되기 전까지는 뭐 다운받으셔서 옆에 놓고 보시면서 내 종목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잘 따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말씀드렸죠? 오셔가지고 무료 첨삭제도 오셔가지고요.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감소를 해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감소를 해. 그럼 어떻게 된다? 조만간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주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고 여기가 한 뭐 15,000원이고 그 위에가 또 한 20,000원이야. 그럼 뭐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 이렇게 오다가 상승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뭐 여기에 사신 분도 계시고 여기서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 주가가 처음에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 적겠죠. 조금 분이 없겠죠.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에 쌓인 매물이 있을 거고 10,000원에 이번에 들어올릴 때 편입한 물량이 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을 거고 이만큼 또 가지고 갔더니 또 위에서 또 차익 실현 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윗부분으로 갈수록 물론 매물의 부담 요인도 일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매물에 대한 압박 요인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거래량이 주가가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뒤에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오는데 이해를 하십시오. 적어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수반돼야 되는데 거래량이 감소됐다? 그거는 조만간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 매물을 강하게 치고 올리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를 해요. 지금 뭐냐면 이건 감소 증가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반전될 수 있는 위치를 설명드린 거예요. 반전. 그럼 횡보할 때는 어떻게 되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횡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에. 그래서 이 횡보를 솔직히 제일 싫어하는데 횡보하는데 거래량이 막 증가해. 누군가 사. 응? 안 사면 밀려 내려가겠죠. 누군가 사니까 막 횡보하면서도 거래량이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 매수 신호라는 겁니다. 만약에 횡보하는데 거래량이 없어. 거래량이 없으면 누가 매집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기준이에요. 수급 요인에 의해서 기술적 분석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기술적 분석, 모든 이평선이든 캔들이든 거래량이든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표출되는 건데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표출되는 부분이 계속 거래가 확대되면서 뭔가 터질 수 있는 매집이 되고 터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거래량이 움직이는 주가가 움직이는 거지. 가만히 맥 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 그거 누가 올려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매수가 안 들어오면 대형주도 외국인 기관이 사야 오르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횡보 때 증가를 해야 매수 신호다. 올라갈 수 있다. 감소하면 매도 신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완만한 속도로 주가가 싹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래량도 싹 이렇게 찔끔찔끔 올려요. 요것도 상승입니다. 요거는 대박이잖아요. 응? 얼마 전에 말씀드린 섬골 반점 아일랜드 갭 해가지고 뭐 드렸어요? LG화학 우리 같이 봤죠? 공부 다 했죠? 캔들 여기서 샛별형 나왔죠? 섬골 반점 나왔죠? 그래놓고 추세 배웠는데 추세 딱 타고 올라가는데 찔끔찔끔 올리면서 40% 올렸어. 이 대형주를. 근데 찔끔찔끔 올려요. 그러면 얘는 고점이 어떨까요? 뒤에 거래량 나오겠지만은 펑 한번 치고 새로운 추세를 강하게 줬을 때에 그럴 때에 그 이후에 과열권에서 고점을 논하는 거지. 이렇게 질금질금 소리 소문 없이 샤 이렇게 올리면은요. 그건 상승 추세 계속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맨 밑에가 주가가 완만한 속도로 이격, 뭐 과열에 놓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에 거래량이 조금씩 붙어 있다. 그렇다면은 매수신. 겁을 내셔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라와 있더라도 삼성전자 36% 올랐다고 못 사실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빠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시장이 간다고 봐요? 예?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예? 계속 떨어져 내려가는 뒷다리만 잡고 올라가 그게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가는 말이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거래량 증가 부분. 앞에 부분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내용이 완전히 또 틀려요. 뭐냐면 거래량이 증가한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해도를 조금씩 달리 해야 돼요.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똑같은 내용이죠.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감소해 버리면 꺾이는 거고 상승 추세에서 계속 거래량이 수반이 돼. 끌고 올라간다. 계속 끌고 올라간다. 아시겠죠? 근데 하락 추세도 볼까요? 하락 추세에서도 예? 거래량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래량이 반전이 되려면은 하락 추세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내려올 때 줄어야 됩니다. 내려올 때 기준이에요. 내려올 때 줄어서 매물이 없어지는 모습이 표출이 돼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잡는데 떨어지는데 거기다 계속 때려. 물량을. 떨어지는데 물량 때리고 떨어지는데 또 때리고 떨어지는데 또 때리고 공매도가 됐던 손절이 됐던 막 때려요. 그럼 이게 돌려지겠습니까?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 거를 표를 다시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한다. 이렇다면 반등을 한다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 내용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 주가 하락을 했는데 그 기준이고 그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락 추세인데 하락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계속 거래가 수반되면서 내려와. 거래가 막 실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내용이냐? 거래가 만약에 여기서 실렸다. 그럼 대바닥에서는 일단 거래가 한번 멈춰지면 멈추겠죠. 주가 하락이. 그런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돌린다는 거예요. 돌릴 때 거래량을 확 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세요? 이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민감해요. 뒤에 표 보여드리면은 이해가 확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표들은 또 다운 받으셔서 놓고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거래량 증가의 개념입니다. 증가의 개념, 상승 추세에서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 하락 추세에서는 거래량이 막 계속 실리면은 추세에서예요. 계속 밀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감소한다.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 막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락 반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대량 거래가 터져버리면 이제 급락인 거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질질 내려가고 있는 데서 여기서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거래량 계속 실리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 딱 오니까 거래가 축소돼 버려. 멈춰. 더 이상 매물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 돌린다는, 조만간. 가격 반발력이 생긴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거래량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근데 조금 이따 표 보여드리면은 좀 이해는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좀 혼돈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얼른 빨리 첨삭지도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자, 거래량이 급감했다. 급감해 또 이거 참 희한해. 뭐 어떤 건 증가고 감소고 추세고 바닥이고 급감이라는 건 뭐냐면 잘 가다 거래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어떤 거 전일 장 마감 이후에 호재 혹은 악재가 발생됐을 때
그 다음날 동시호가의 상한가 혹은 하한가. 장중에 이런 게 발생돼도 이제 거래 멈춰버리죠. 멈추고 이제 재차 거래를 진행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거래량 급감 부분은 추세의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한가면 상한가의 추세 지속, 하한가면 하한가의 추세의 지속이 되겠죠. 그 정도의 뭐가 됩니까? 강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상한가 가더라도 첫 상한가인데 점으로 갔는데 막 거래가 막 실리면서 그러면 부담될 수 있죠. 근데 재료가 크기 때문에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다 점으로 놓여진 상한가로 혹은 하한가로 가게 된다면 그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 급감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제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서요.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상한가, 하한가일 때 거래량이 급속히 축소된다라는 부분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부분 있죠. 그것에 대해서 바닥권 혹은 천장권 주가가 막 밀려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추세 끝났어요. 추세 하락 추세 끝나고 횡보 내지는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주니까. 근데 여기서 점진적으로 또 싹싹싹싹싹 살아나. 그럼 요건 매집이죠. 매집이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 예고가 되는 거고요. 천정권 싹 이렇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거래시키고 매수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멈춰. 추가적인 매수가 안 들어와. 거래가 죽어. 그렇게 되면 조만간 누군가 어떤 시장에 조그만 악재나 조그만 조정에도 물량을 던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조정이 나오겠죠. 추종 매매가 나옵니다. 추종 매매가. 그래서 이러한 또 거래량 부분의 해석도 있다.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좀 자세히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혼돈이 오실 수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뒤에 어떤 거요?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또 설명을 들으시면은 상당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크게 써놨어요. 왜? 저희 연구원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써놓으면 이거 큰일 나. 왜 큰일 나? 이거 뭐 칠판으로 써도 되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량 거래. 앞에 부분이 좀 혼란스럽다 하시면은 이거는 뭐 아까 반전일 외우셨잖아요. 반전일처럼의 중요한 반전일은 고점이나 저점에서 형성되는 거 또 저점에서 형성되는 이런 반전일의 기준이 될 텐데 대량 거래량이 바닥에서 뻥 하고 터지면 그만큼 큰 재료가 있는 굉장히 가파른 반전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 대량 거래량이 바닥권 천자권이 있지만은 추세권에서 자 이거는 빠져 있습니다. 추세권 요건 적어두세요. 네?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적어두시고 이해를 하세요. 추세권에서 상승 추세다. 그럼 대량 거래량이 터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때 직전에 뭡니까?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지점. 저항선을 뚫을 때 강하게 뚫을 때 보통 양봉 크게 나오죠. 양봉 크게 안 나오고 그냥 찔끔 올라가면 이건 다시 밀려요. 양봉 크게 나와서 거래량 실리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이번 주에도 복습했고 지난주에 아주 크게 공부했던 거. 그런 종목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뭐예요? 조금 전에 대상 말씀드렸잖아요. 갭. 예? 양봉으로 치고 올리면은 여기 있는 매물 요 가격에 다 받아가서 올리는 건데 만약에 요 지지라인을 갭으로 뚫고 여기서 올린다면은 매수하는 쪽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겠다는 거죠. 예? 밑에 살 수도 있는데 와 이거 재료 끝내줘. 더 높은 가격에 살 거야. 그러면서 대량 거래 터집니다. 엄청난 추세의 지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량 거래 부분을 천정권 바닥권에서 반전이다 했는데 방금 하나 더 추가해드렸죠. 추세권에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추세 지속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갭이다. 네? 저항선과 지지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게 뭡니까? 돌파갭입니다. 돌파갭에 하나 더 떠버리면 뭡니까? 급진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에 복습한 거예요. 지난주에 배우시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빨리빨리 도표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제 뒤에 가서 빨리 그 실전 차트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것도 중요해요. 이런 거 설명하는 것은 또 드물어요. 거래량은 설명을 많이 하는데 거래량 이동평균선 설명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가 이동평균선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을 해요. 네? 이거 이해 안 되시면은 주가 이동평균선 우리 처음 배울 때 보여드렸었어요. 20일 혹은 5일, 60일, 120일 전부 종가 플러스해서 나눠주는 그러한 산술 평균 가격. 5일, 20일 이동평균선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기준에서. 죄송합니다. 그 거래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평균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 5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20일까지를 단기 지표, 중장기 지표 혹은 20일을 중기 지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윤정두는 이거 둘 다 단기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일단은
일반적인 이평선과 똑같이 방향성을 분석하는 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평선이 거래량이 5거래일 거래량이 20거래일 거래량을 뚫고 올라가느냐.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배열도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또 크로스. 지금 현재 이렇게 뉘어진 상태에서 치고 올라갔느냐,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느냐, 고점에서 그 주가가 형성됐느냐. 이런 부분을 거래량을 통해서 다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주가 이동평균선 보는 것보다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워요. 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주가처럼 완벽하게 딱딱 정형화돼서 잘 맞지를 않습니다.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먼 그림에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놓고 봐야 이러지 않았느냐, 혹은 특징적인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수반돼야 이러지 않았느냐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행성은 아니라는 거죠. 같이 동행하거나 조금 더 앞서간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활용 방법들 또 놓고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5일 거래량 이평선이 상승 반전된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죽어 있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가다 거래량이 죽어 있어.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탄력을 받는다. 이건 매수. 혹은 거래량이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죽었어. 그래 반전할 것으로, 조만간 반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래량이 펑 터지면서 가. 이것도 매수. 왜? 추세의 강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한 흐름을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거에 역방향이 되겠죠. 거래량이 급감해버려. 5일 이평선 미만으로 내려와. 그럼 매도. 바닥권에서는요. 바닥권에서도 누가 매집을 안 하는데 거래량이 실리질 않는데 그럼 그것도 매도. 그 기준점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과는 다르게 거래량의 이평선은 주가 이평선과는 다르게 조금 머리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많이 와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대응 전략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래량 부분이 이평선을 돌파하느냐 그날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표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많이 안 되시더라도 일단은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복습 자료 지금 다운받으셔서 복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료 다운받으시는 방법 하고요. 지금 불TV 쪽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어요. 장중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참여하셔서 좋은 자료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거래량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1시간만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도 많은 교육을 해드릴 텐데 한 가지 또 약속드릴게요. 다음 주에 거래량 부분은 복습할 때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실전 차트만 놓고 보셔도 상당히 뭐 큰 뭐랄까 교육 효과가 나오지만은 다른 것하고는 또 달라요. 다른 이평선이나 캔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그 거래량이 어떻게 수반돼서 움직이는가에 그 도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도표를 제가 밤을 새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빼먹었어요. 분명히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빼먹었습니다. 그거 다음 주에 복습할 때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오늘은 종목 기준에서 중요한 포인트 부분만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부터 실전 차트를 놓고 봅니다. 아마 지금쯤 방송 새로 보신 분이나 아직 참여를 실시간 첨삭지도 참여 안 해보신 분들은 저 뭐지? 맨날 툭하면 삼성전자네 하실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지금 교육방송 계속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또 큰 대형주에서 수익 내신 분들 또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받으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딱 나오면 하이 좋아 그럽니다. 왜? 1월부터 계속 매수 사인 드렸잖아요. 예? 한 주라도 사시라고. 그리고 없더라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왜?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요? 지금 거의 30%대 후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삼성전자가 강한 장인데 왜 내 종목, 내 계좌는 지금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좋은 종목 조금만 잘 발굴하면 큰 수익 나겠구나. 예? 그게 또 검증된 게 우리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 또 수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갤럭시 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기 어때요? 그 종목도 우리가 캔들이나 이평으로 접근해가지고 또 갭으로 접근해가지고 바닥 대비해서는 무려 100% 가까운 탄력적인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누가 끌고 가서? 윤정두가 아닌 기관과 외국인이 끌고 가서. 아시겠죠? 그럼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예측할 수 있고 또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그냥 이렇게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눈 막 비비셔갖고 화면 앞으로 빨리 오세요. 이거 거래량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배우셔야죠. 중요한 건 뭐 딱딱 찍어드릴게요. 여기서 조정 나왔죠? 뭐 이평선 배우고 추세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냥 놓고 보셔도 아는데 후행성이 될 수 있잖아요. 이평선 기울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기울기 이 부분 확인할 수 있고 먼저 빠져나올 수 있을까? 나중엔 보조지표 보여드리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하나만 봐도 된다니까요. 예? 지금 이제 좀 너무 먼 기간을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야, 이 거래량이 정확히 여기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정확히 저깁니다. 대량 거래량 펑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흔들려 버렸어. 고점에서 횡보해서 고점에서 이럴 때 엄청난 거래량 터지면서 밀려 반전일에서 배웠지만은 추가적으로 이런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밀려 떨어진 주가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은 주가가 상승할 때는 대부분이 거래량이 이렇게 수반이 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수반이 되고요. 주가 밀려 떨어지는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죽어버리죠. 예? 당연히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고 나서 주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져주면서 그러고 나서 반등폭이 나오는 거죠. 거래량이 안 실리더라도 일단은 반등폭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거래량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거래량 분석할 땐 이렇게 해서 추세 분석으로 놓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 부분 대비해서 5거래일, 20거래일 이평선이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이평선 대비해서 주가 부분이 다시 돌려지는 흐름 속에서 이 밑에 있었잖아요. 바닥에서는 이평선 밑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 위쪽으로 툭툭 치는 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야, 이거 답답한데? 온라인상으로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는 도표 갖고 와서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 돌리는 구간은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 인식하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런 데 또 특징적인 구간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래량 그냥 확 실어버리잖아요. 빨갛게.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거래량이요.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있는데 뭐죠? 이거는 매수 강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으면 파란색, 매수 물량이 많으면 빨간색인데 어찌됐건 그 부분까지도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색깔은 사실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거래량 부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양이 얼마큼 많아졌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거래량 터질 때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서 거래량 싫고 당연히 거래량 싫으니까 캔들이 커지죠. 그 이후에 쫓아가시는 게 부담스럽다면 횡보할 때. 왜? 삼성전자 그냥 이렇게 가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 그러면 시가총액이 200조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 뭐 3천만 가버리게? 3,000포인트? 이렇게 못 가겠죠. 그래서 당연히 올라설 때 62평이 돌려질 수 있느냐까지 확인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바닥에서 진성이냐 가성이냐. 진성 가성 우리가 그 이평선 할 때도 크로스에서 배웠잖아요. 진성과 가성은 뭐냐면 주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누군가 매집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가를 끌고 올라가느냐. 그렇다면 진성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가성. 거짓말이다. 이건 속임수다. 억지로 속이려는 게 아니라 힘이 없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부분 지금 포착해드리는 부분 뭐라고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고점이든 저점이든 터지면 추세의 반전이 나온다. 그 부분은 되돌림과 비슷하다. 되돌림과 비슷하다. 다만 되돌림에서 특징적인 그 하루의 흐름이라 한다면 하루 이틀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추세적인 부분에 거래량 수반과 함께 상승 탄력 나오는 부분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위에서 터진 거래량이 줄으면서 하락으로 나오고 바닥이 형성되는 부분들 같이 해석을 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쉽지가 않아요. 거래량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이러한 구간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수반되는지에 대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땡겨서 놓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좁은 공간에서도 거래량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평선까지도 놓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놓고 보시면요. 아모레 퍼시픽이에요.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더 짧은 구간으로, 너무 멀면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더 짧은 구간으로 해드리는데 대량 거래량 터지죠. 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봉 크기가 평상시 이렇게 안 보이는 봉 크기가 여기서 퍽 하고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거래량 수반되고 추세 자체를 일단 이 당시에도 상당히 큰, 예? 이렇게 놓여져 있던 추세 부분을 한 단계 업을 시켰다. 그 정도로 거래량 수반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쭉 진행이 된 거고요. 대부분의 거래량들이 주요 구간마다 이평선 위로 흘러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거꾸로 밀려 떨어지는 종목군들 있죠. 보시면 대부분이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질질질질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은 거래량이 전부 이평선 밑에 있어요. 전부. 그리고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이평선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이런 거 보이죠?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주가 부분은 횡보 내지는 단락 부분으로 연출돼 있을 때 내려오는 겁니다. 급락으로 연출된다면 당연히 여기서 대량 거래량 터진 이후에 급락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락이 아니라 추세 상승이 지속됐잖아요. 언제까지 더 간다고요? 6월까지 계속 간다고 했잖아요. 1월부터 말씀드려서 이런 종목군들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액면가에서 제일 비싸죠 지금. 예? 현재가에서 300만 원을 넘어갔던 그런 종목. 이런 종목에서 왜 수익 못 내시냐고. 눈으로 다 보실 수 있는데. 오늘 공부 꼭 하셔서요. 이런 종목 또 잡아내세요. 그래서 거래량 부분은 올라설 때 대부분 보면 이평선 위로 다 올라서 있고 눌려질 때는 대부분이 거래량이 축소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다시 돌리는 흐름에서는 이런 거래량이 터져져서 돌려진다. 요거만 맥점만 파악하셔도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다음 종목도 봅니다. 컴투스. 이거 얼마나 자주 설명드렸어. 참 진짜 이거 여태 이걸 못 사셔갖고 지금도 나중에 돼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요.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망청 떴어요. 여기. 그럼 이거 말씀드리면 아니 윤정도 너 이거 망청 뜰 때 방송 안 했잖아 그러신다고. 망치역 뜰 때 안 했지. 14일부터 했으니까요. 그죠?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못 잡으셨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장악형 떴다 그랬잖아요. 상승 장악형. 안 보이시죠? 그럼 공부하셔야지. 장악형 떴지. 그 다음 못 떴어 또. 갭 떴잖아. 갭. 그래가지고 매주 한 2주에 한 번씩 갖고 나와서 보세요. 혹시 그러면 컴투스를 윤정도 올리려고 하나. 제가 이걸 어떻게 올려. 시가총액 2조가 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고점 라인을 지금 어떻게 아까 안 배우셨어요? 질금질금 올린다고. 거래량 부분도 이평선 밑으로 숨겨놓은 것 같죠? 거래량 계속 어느 정도 수반되면서 들어 올려요. 개인 매수세 지금 안 보여드렸지만 개인이 계속 물량 뺏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 고점 라인에서 갭, 우리 배운 갭이 한번 빵 터져버리면 얘는 또 시세가 한 단계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발만 동동동동동 굴르고 선생님 이런 종목 하나 또 없을 거예요. 많죠.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180개 종목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있어요. 그거 공부하시라 그랬잖아요. 공부하시면 다 나와. 예? 이런 종목은요 누가 숨기지도 않아요. 다 보여줘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거래량 볼까요? 거래량이 고가에서 어떻게 되고 저가에서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평선 위쪽으로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한번 다시 봅니다. 컴투스.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쉬어가죠. 거래량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는데 이 대량 거래량이 이 앞전보다 뭐 더 크거나 하진 않잖아요. 이 들어 올릴 때 거래량보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급락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가는 구간으로 그래서 조만간 어떻게 된다? 하락 반전될 수도 있는 기준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수급 부분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수급 부분이. 그래서 주요 구간마다 거래량을 수반시키면서 땡기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됩니다. 매집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적도 있고 성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량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서 너무 멀어서 그런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당겨봤습니다. 조금 더 당겨서 갖고 왔어요. LG상사입니다. LG상사도 굉장히 자주 보시죠. 왜? 교육한답시고 이평선 여기서 밀집돼 있어서요. 지금 이평선 뺐지만 그렇게 하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돌려지고 이 추세에서 돌려지는데 이평선 밀집됐을 때 방향성만 틀렸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방향성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상승도 나올 수 있고 하락도 나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갔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펑 터트리면서 그냥 막 가버려요. 이평선 있으면 막 정신없을까 봐 이건 한번 이평선을 빼본 거예요. 거래량 터트리면서 가는데 고점에서 거래량 터진 게 있어요? 고점에서 거래량 터진 거 하나도 없죠. 이거 거래량 이게 어떻게 고점에서 터진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박스를 돌파하고 날아갔는데 갭까지 있는데요.
예? 갭까지 있어. 근데 여기서 거래량을 펑 치고 이 박스를 뚫어준 거예요. 돌파갭이에요. 그럼 이 거래량 터졌을 때 돌파갭까지 나와서 어떻게 돼요?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못 사셨대 맨날. 왜요? 그러면 조신 것도 아니고 말이야. 주무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눈 바짝 뜨세요. 어떻게 되십니까? 갭, 거래량 다 수반됐죠. 그죠? 이런 고점 라인에서 살짝 눌리면서 거래량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대량 거래 터지고 깨져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있는 흐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 기준 잡으셔야 돼요? 안 잡으셔야 돼요? 그거 못 찾으시겠어요? 못 찾으시면은 오십시오. 얼로. 불TV 오시면은요. 저를 제외하고라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무료 교육 방송을 하고 있어요. 무료 교육 방송. 진행하다 보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캔들 날려드렸더니 캔들 갖고 왔고 선생님 이거 샛별력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상한가야. 뭐가?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시가총액 2조짜리 종목이. 그럼 그거 교육할 때 그게 그 뭐 교육받았다고 그 종목이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캔들 뜨고 또 이평선 확인되고 갭 확인돼서 큰 수익 낼 수 있는데 왜 참여를 안 하십니까? 공부 좀 하세요 제발. 아시겠죠? 마지막 정리해드립니다. 이제 종목도 뭐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리고 이거 삼성전기 어떻게 사? 삼성전기는 그럼 사실 수 있어야지. 에이 삼성전기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사? 아니 그럼 뭘 사시겠다는 거야? 이제 시세 나오는 애들 안 사면은 자꾸 뭐 깨져 내려가고 역배열이고 바닥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만 사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여태 거래량은 지금에 와서 배웠지만은 삼성전기도 중간에 캔들 다 나왔고요. 눌림목 다 나왔고 매집 다 배웠고 이거 지금 거래량에서 펑 터지고 나서 쭉 가. 예? 올라가면서 거래량 줄어갖고 이거 어떻게 하죠? 거래량 줄었는데 다시 살리면서 주요 구간에 또 타고 가잖아요. 예? 뭐라 그랬어요? 고점이 인식되는 거는 거래량이 이렇게 펑 터지면서 이 고점에서 밀려 내려와야 이게 반전이 되는 거지. 여기서 지금 올라간다.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횡보할 때 거래량 주는 거. 여기서 깨지려면 거래량 뻥 터지고 내려와야죠. 안 터졌잖아. 오히려 여기서 거래량 실어주면서 가잖아요. 이걸 왜 못 사요? 왜 못 사시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36%, 37%, 얘는 80%, 90%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 다 냅두고 발만 동동동동동동. 네? 자, 삼성전기 마지막으로 한번 땡겨 보여드리면서 오늘 수업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삼성전기 일봉 땡겨놓은 흐름 다시 땡겨서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터져야 안 터져요 거래량? 예? 이렇게 횡보하고 밑으로 내려올 땐 거래량 이평선 밑으로 다 숨어가 있죠. 숨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숨어 들어가 펑 터져가지고 빨간색으로 펑펑펑 터져가지고 올려주는 게 없잖아요. 올려주고 나서의 흐름 여기서 이렇게 뉘어버리니까 또 숨어. 그럼 보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야, 너 한번 어떻게 해? 여기서 터졌는데 차익 실현이 없었네? 어떻게 할 거니? 매집도 돼 있대? 엄마 여기서 또 터뜨려? 5일선 위쪽으로 거래량 땡겨? 땡겨? 여기서 또 땡겨? 막 땡기더니 막 가? 무서워요? 주봉이나 월봉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시간 없기 때문에 짧게만 정리를 해드리는데 시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요 글로벌 증시가 다 갑니다. 예? 일본 뭐 아베노믹스 경기가 안 좋아서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다면 주가 어떻게 빠져 있어야 되죠? 무슨 얘기예요? 15년 만에 고점 행진이에요. 유럽 양적 완화해가지고 뭐 굉장히 힘들어졌어? 무슨 말씀 웃기셔 아주. 독일 막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이에요. 영국 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나머지 저 가보지도 못하고 별로 듣지도 못한 덴마크, 스웨덴 다 날아가고 있어요. 예? 대만도 지금 고점 넘어가고 있어요. 미국 사상 최대 고점 행진하고 있어요. 뭐가 무서워요? 우리나라 2011년도에 고점 뚫고 잠깐 멈춰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찌됐건 간에 불황형 흑자에도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가겠죠 시장에 그러면. 그럼 시장에 갈 것 같으면은 삼성전자든 삼성전기든 또 건설주 정책적인 힘을 받든 추세가 좋은 종목 거기에 항공주처럼 유가 수혜 확실히 받는 종목 이런 걸 잡으셔야 되는데 겁이 나시는 거야. 이거 내가 사서 손실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바닥권에 놓인 종목 산답시고 밑에 있는 역배열 종목을 딱 붙들고 가라. 삼성전자 36%갈 때 걔는 혼자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장이 좋은데 안 올라오겠어요? 3%, 5%, 6% 올라와. 야, 쟤는 더 많이 갔는데 왜 못 가지? 그러다 보면요. 상반기에 여러분들 계좌 수익 최소 30%, 50% 내셔야 돼요. 왜? 제가 지금 과열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그렇게 갔잖아. 그렇게 갔을 때의 그 이후부터
시세 제대로 날 수 있는 종목 과감하게 우리가 좋은 종목을 편입하셔야 되는데 그 수익 못 내시면요. 앞으로 2, 3년 동안 수익 못 냅니다. 힘들어요. 아시겠죠? 이러한 모든 시황 또 기술적 분석, 교육 이러한 부분은 불TV로 오십시오. 무료 공개 방송 계속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교육 자료 다운받으시고 그리고 첨삭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또 더 좋은 종목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